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민원 발생 책임이 교사들에게만 부과돼 있었고 또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전국교육청도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선 아닌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등은 쟁점의 소지가 많아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교권 보호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 대책 살펴보고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같이 가는 실효성 있는 대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은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교권 하락과 침해 문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였는데 극단적인 일이 있고 나서야 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제안된 방법 중에 교권 침해 문제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선택된다면 즉각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교권 보호에 맞는 전문적인 법적 대응체계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민원 같은 걸로 자살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교사 직접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창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돼야지 그렇게 인신공격 같은 스트레스를 교사들이 받을 책임은 없는 것 같아서.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건 좋지만 교사와 학생을 대립적인 존재로 보고 대책을 세운다면 한쪽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다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게 교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권과 민주시민을 기르는 학교에서 이제 법적 대응책이 없으면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대리보다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고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보다 공동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유재복 교권보호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교조전북지부의 김고종호 정책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참교육학부모의 장세희 전북지부장과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공통점이 이제 교사시잖아요. 교사로 퇴직을 하신 보호관님이시고 그러시죠? 네. 어쨌든 이 교사의 직업을 가지신 선생님으로서 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또 현장에서 느끼셨고 보셨고 현재 또 실감을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일단 뭐 소회를 한번 좀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런 현실 교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역할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호관님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이제 퇴직하신 이후에 지금 보호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퇴직하신 선생님으로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 현재 그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모든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본물처럼 예. 터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서희초 교사분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불거졌고 이것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예. 자, 정재석 위원장님, 교사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사노조는 순수히 교사분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죠? 네, 원칙적으로 예. 교원노조라 하면 교사들로만 이루어진 노조를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입 대상자는 교사들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 교권 침해 관련해서 정재석 위원장님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도 했습니다. 물론 김고종호 정책실장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교권 침해의 어떤 유형도 다양합니다. 네. 선생님들로부터 이 힘든 상황을 이제 노조 위원장으로서 이제 접하고 네. 계실 텐데 총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지금 현재의 사태를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선생님들의 느낌은 본인도
언젠가 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당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희초 선생님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언제 당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3만 명, 5만 명이 모이는 이유가 나의 일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아하.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우리가 교원치유센터가 유재복 보호관님이 있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있는데요. 거기에 사례를 보면 3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개인 상담, 진료 지원, 뭐 법률 자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2020년도와 2022년도 이 사이의 건수를 살펴보면 개인 상담의 경우 121건에서 238건으로 늘어버렸고 예. 진료 지원, 정신과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겠죠. 그게 34건에서 86건으로 2배 이상 뛰어버립니다. 예. 법률 자문 또한 16건에서 10건에서 38건으로 거의 3.8배 정도 올라갑니다. 예. 그만큼 전북의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전국에 최근 5년간 자살하신 선생님이 100명이었고 57명이 초등교사였고 아. 전북에서도 6명이 나왔습니다. 예. 언론에 드러나기 전에는 이렇게 힘든 현실일까? 힘든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까? 아울러서 지금 뭐 교육인권센터에 접수된 건수로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사실 접수되지 않은 네. 또 속으로 힘들어하시는 네.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다는 이제 말씀도 아마 은연중에 이제 내포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북의 어떤 그 교권 침해 사례도 말씀하셨고 특히 초등학교가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고정호 실장님,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민원 제기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지역의 이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곳이 이제 초중고 대학인데 그 교육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선생님들의 힘든 현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분노 감정을 느낀다고 이제 발표가 이제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거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 한번 소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는 서희초 사건 직후에 전국 15,000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서희초 사건을 두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분노 감정이 87.5%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었고요. 예. 이어서 무력감 75%, 미안함 68%, 아하. 우울 61%,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 교사들이 또 급별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의 감정을 더 느끼고 있었고요. 예. 불안한 감정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서 5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부모의 개입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활동 중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의 순위를 보면 1순위는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가 95.3%로 1순위로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 87%,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의 부재 84%,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81%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질문은 그 교사들이 교과 활동 외에 행정 업무와 학생들의 생활 지도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성장 과정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좁은 교실 안에서 홀로 직면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그에 걸맞는 다양한 생활지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는 담임쌤이 1년간을 맡아서 이제 꾸려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보통 이제 교실 안에 한쪽에 선생님 쪽 책상이 있고 물론 네. 교무실도 있습니다만 분노가 87.5%면 분노라는 건 뭐 지금 계속 나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참고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의미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우울감도 61%고 뭐 자괴감 같은 게 59.2%인데 이 정도면 우리 선생님들 글쎄요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으로서의 삶이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아니면 치유가 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어쨌든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이 선생님의 입장이기 예, 예. 때문에 그것을 혼자만 꾹꾹 눌러 담는 것이 교사들의 현실이고요. 좀 예. 몸이 좋지 않아서 병가나 특별 휴가나 이런 걸 내려고 해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야. 또 이제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분노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나 교육청이 적절한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나에게만 맡겨놓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분노들까지 예. 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물론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이제 조사한 설문 내용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관련해서 침해, 아울러서 이제 학생 인권이 좀 부각됐던 시기도 있고, 물론 이걸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한 사안이고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재석 위원장님, 교사로 근무하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 네. 그 전에 선배들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언제 특별히 어떤 코로나 시점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참고 살았던 것인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법이 그렇군요. 생겼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정서학대인데요. 예. 선생님들이 생활 지도를 하는 장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정서학대? 그러니까 어디까지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극단적인 사례로 예. 1학년 선생님이 손을 들고 화장실을 가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위험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다른 층에 가지 마세요라고 아이에게 말했더니 예.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동권 제한, 이렇게 정서학대 이런 개념으로 봐서 예.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혐의가 없다라고 판별이 되긴 했는데요. 예. 이런 사례까지 시시콜콜하게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또 그만한 또 어떤 그 주변 상황이 있었기에 또 만들어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선생님들이 체벌한 선생님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러한 법이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법으로도 조례로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종합적인 과정인데, 이런 조례와 법이 과연 학교 안에서 만능일까, 이게 통할까, 그렇지 않는 사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건님, 사실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우리 전라도가 또 가장 전국에서 먼저 또 시행도 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앞으로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라든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 있게 잘 맞춰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만약에 어느 A 교사에게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가 접수가 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고, 또 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절차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예를 들면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협의체는 예. 현재 교사, 또 교감, 교장, 예. 또 교원 단체, 학부모 등 지금 16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학교 현장에 가장 알맞은 교권 보호 정책을 거기에서 협의하고 예.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서 직접 어떤 교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현재 우리가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이라든가 또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등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A라는 교사에게 교권 침해가 됐고 그 교사가 지금 뭐 교장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지금 뭐 보고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또 권한과 책임이라는 게 있고. 지금 학교에 예.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초중고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교사가 어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이것을 신고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요청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요. 진행이 이제 교사가 요구하면 예. 이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여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시도교육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예. 설치해서 원만하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5년간 전국의 교사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이제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네. 우리 지역만 해도 6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서희초 교사뿐만 아니라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이게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현재 지금 우리 보호관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두 분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재수 의원님. 실제 예. 신고되는 교권 침해 사례와 실제 당하는 사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 예.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제 등짝을 때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전 즉각 학생이 선생님 우리 예. 위원장님을 즉각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요. 그런데 4학년 제자니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교사나 교장이나 제자이기 때문에 봐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고요.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어도 교권 침해를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전문성도 전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시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 법이 강북고원이 발의를 했고요. 현재 계류 중이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보다 전문적인 위원들이 교권 침해를 판별해야지 현재처럼 온정주의에 쌓여서 교권 침해인데도 그냥 묵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원지휘법이라고는 지금 교권 보호 장치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제 가볍고 경미한 상황들도 네.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부모들로부터 뭐 살인 협박도 받고 네. 수많은 어떤 그 협박을 통해서 이런 신청이 들어갔을 때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구정호 정책실장님, 이런 법적 장치가 아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그 학교장의 임의적인 판단하에 교보위를 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 방안에 보면 교보위를 이제 교사가 요구했음에도 열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를 이제 징계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좀 교보위 개체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요. 교보위가 학교에 있는 게 좋은지 지원청에 있는 게 좋은지에 대한 논쟁은 조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보위를 학교에서 열 때 또 교사들에게 어떤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어떤 편의적인 부분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교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교권 침해 피해를 겪었을 때 그런 교보위와 같은 법적 기구의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예. 교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육청이나 관리자의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병가를 내고 특별휴가를 쓰고 싶어도 빈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없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독박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잠시 소개드렸던 전국 교사 의견 조사를 보면 예. 선생님이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의 지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관리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20%, 교육청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건 1.8%에 불과합니다. 예. 나머지는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서희초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젊은 이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혼자 끙끙대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지금 보호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교육청이 책임지고 우리 선생님을 보호한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원치유지원센터 연계 기관을 늘리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 기관이 아니더라도 상담 무료 서비스를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원 책임 배상 보험 같은 그 어떤 그 보호 장치의 예. 범위 확대도 이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서 우리 선생님들 곁에 교육청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좀 드릴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도 사람이죠. 그렇죠. 가정에 돌아가면 이제 엄마이고 아빠이고 누군가의 또 자녀이고 물론 학교 현장에 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긴 합니다만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똑같이 이제 보호도 받고 싶고 또 치료도 받고 싶은 게 현실인데 그 중심에 그래서 교육청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이 좀 그렇지 못하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호관님 그래서일까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현재 교사들의 어떤 민원이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 대책에 좀 포함이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1일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권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또 교육활동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고종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보험에서 하고 있던 것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서 예. 지원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거나 상담을 할 때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지금 확대해서 MOU를 추진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제가 볼 때 이런 교권보호 종합 대책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빠르게 이걸 좀 더 보호받고 또 이것을 잘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이런 종합대책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교육청에서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정재석 위원장님.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민원 대응팀은 학교장 책임으로 해서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행정직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교장과 교감이 학부모 민원을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들의 책무성 이게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장 선생님이 주는 권위, 그 교감 선생님들이 주는 권위, 학부모들도 높으신 분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처리를 하면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장 중심, 교감 실무 이런 위주로 가는 대응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의료나 상담도 있겠지만 법률 쪽입니다.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이것은 연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권 전담 변호사가 지금 자리는 있지만 아직도 못 구하고 있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상황이군요. 이것도 빨리 구해야 되고요. 예.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도 생겨서 법률적 지원을 즉각적으로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저희가 교육 관련된 뉴스 통할 때요, 학교장 재량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이 재량이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 내 후배 교사가 내가 속한 학교의 교사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학교장의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잘 따르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한 이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교조나 교사노조에서의 목소리는 조금 더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을 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우리 네, 보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교장 선생님의 어떤 권한이랄까 재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학교의 경영이나 예. 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보다는 예. 학교장이 책임지는 학교장 책임제의 민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교장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악성 민원 또는 특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그 민원들은 담임 교사나 담당자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간단한 것까지 학교장이 일일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교사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2번, 3번 교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할 때에는 교사가 그 학부모와의 그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요. 예. 이것은 바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예.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학생 민원 팀을 만들어서 뭐 2번, 3번 절차를 복잡하게 할 게 뭐냐? 교장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장 교감의 영역 안에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고정원 실장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그 보호관님께서 이 학교장 책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팀이라는 구성 방식이 그 책임과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그 부여를 하게 되면 우리 잼버리의 그 위원장이 여러 명이어서 5명. 예,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걸 여러 명에게 지정을 해주면 책임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의 업무는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이제 교사에 비해서 학교장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교사는 교육활동, 학생 지도, 생활 지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만나고 대응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훨씬 잘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교실에서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 조치해서 교장실에서 상담하고 이제 뭐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하는 역할도 교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도 학교장이 할 수 있게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예. 명확히 이 부분을 이제 그 교장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맡아 주신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더욱더 예.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사는 자기가 속한 교장,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지시도 받지만 보호도 받고 싶다. 그러한 현장이 된다면 굳이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교조 입장에서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이 내놓은 그 교권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안 그래도 어제 예. 저희가 그 교권 그 강화 종합 방안이 교육부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예. 잠시만요. 예. 자, 지금 뭐 2학기부터 아마 이 교육부의 안이 법안 개정을 거쳐서 빠르면 2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교조도 성명을 좀 냈습니다. 그 교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나 이제 반영되고 있는지 또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육부는 첫 번째 과제로 교권 학생 인권의 균형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이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세부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의 요구에 학생인권 조례 문제는 사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예.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교육당국의 책임을 좀 이제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 문제를 끼워 넣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런 전담 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생기부 논란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좀 질문을 이따가.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이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어떤 문제나 또는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논의되는 것들이 초중등에는 적용이 되지만 유치원에는 적용이 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도 또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치원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좀 배려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종합 방안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두고 보는 분야가 이제 그 쟁점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당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생활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재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아동 학대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학교폭력 예방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학생부 기재 그러니까 교권침해 사안이 학생부 이제 기재가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유재복 보호관님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아동복지법의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무분별한 그 아동학대 신고로 악용이 되고 있고요. 많은 교사들이 신고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직위 해제와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직위 해제는 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직위 해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이고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이 있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안, 그러니까 전학과 퇴학 등에 한해서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하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은 우리 교사들이 어느 정도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 영역은 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생부 기재 부분 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학부모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생부 이게 기재는 참 이게 입시하고도 진학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선생님으로서 보시면 우선 소송이 매우 우려됩니다. 소송. 학교폭력 예방법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때문에 그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때문에 많은 소송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바빠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본인 생기부에 교권 침해 사실이 기록이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소송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건 교권보호위원회 과정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 중에서 하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될 거로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전북교사노조도 조건부 찬성 입장인데요. 학생부 기재에 관해서 법적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교사 개인이 책임이 지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학부모를 연결해서 말씀 듣고 전교조의 입장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권보호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전교조 전북지부의 김고종 정책실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유재복 교권보호관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참교육 학부모의 장세희 전북지부장 전화 연결해서 학부모 입장 듣겠습니다. 지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학부모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오늘 주제는 이제 교권 침해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일련의 사태들을 좀 짚어보고 있고 아울러 이제 개정되는 법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학교 교권 침해 문제가 문제를 곧 이제 학부모의 어떤 그 과도한 민원, 갑질 이런 걸로 좀 많이 언론화가 되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터놓고 말하자니까 저도 터놓고 얘기를 하면 그럼요. 예. 이제 물론 깊은 반성을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학부모의 문제가 이렇게 퉁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나 또 선생님들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인 회원이 첫 일성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일 때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노인이 문제다, 20대가 문제다, 남자가 문제다, 여자가 문제다, 경상도 문제다, 전라도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아니 학부모 전체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로 인한 몇 분의 이제 소수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학부모가 너무 학교에 무관심해도 학교 경영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만약에 위축이 되면 과도한 민원은 더 증가할 것이고 힘 있는 선생님들이 존재하고 힘 없는 선생님이 존재하듯이 학부모도 힘 있는 학부모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서희초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엄마는 현직 경찰이고 아빠는 그 검찰 수사관이었다면서요. 왕의 DNA 운운했던 학부모도 알고 봤더니 교육부 사무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교권에 관한 문제도 역시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의 반영이고 그리고 학교라는 일자리가 너무 평등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내에서도 너무 지위 격차가 선명하고 또 그에 따른 차별 구조가 너무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학생들은 그런 차별 구조를 날마다 보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학부모 전체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죠. 학부모의 교권 침해, 일부 학부모의 교권 침해라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정당하지 않는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면 이거 제재를 이제 조치를 가해야 하는 내용이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중점을 둔 내용입니다. 정부의 그렇죠. 종합적인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선생님들도 아마 굉장히 이래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 지도는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정당성이라는 것을 놓고 저는 아마 다시 쟁점화될 것이고 힘 있는 학부모들은 못 막을 거예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의 일단 학교라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되게 불평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의 기본권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의 기본권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은 기본 권한이 없어요. 정치 참여권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상권의 기본적인 그 노동자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여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상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동
때 아동도 보호가 돼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아동의 예. 또 학생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또 예. 계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선생님에게 있어야 될 텐데 참 이게 네. 구분해서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법 개정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이제 학생부의 기재 관련해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은 오히려 학폭법이 더욱더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을 들여와가지고 서로 불복해요. 끝까지 생기부 기재를 피하려고 하다가 학교가 법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학교는 법정이 되고 그래서 학폭을 다시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이런 식의 일벌백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굉장히 그 이상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예.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은, 학생회가 있고, 교사회가 있고, 학부모회, 이렇게 3주체라고 하잖아요. 있죠. 예. 예, 이 세 개의 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라고 하는 이름의 공공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 생기면 학부모회에다가 안건을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부모회라고 하는 이런 공공성에 맞는 회를 통해서 반회의, 학년회의, 그리고 전체 학부모회의 이렇게 3번 정도 민원을 걸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학부모회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학부모들한테 그냥 던져서 맡길 수가 없고요. 이건 역시 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해요. 지금 각 교육청마다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학부모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이주호 장관이 그 전에 장관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들었어요. 학부모 지원센터를. 그런데 이런 학부모 지원센터가 학부모의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걸로 있는 게 아니고 각 교육청을 봐도 그렇고 전북 교육청도 봐도 그렇고 지금 문화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 지원센터가 학부모 지원 자치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놓고 학부모회는 학부모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학생회의 입장은 어떤지 교사회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각각 3주체가 의견을 모아서 해결 방향을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교육의 주체를 교사와 학부모, 학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학교 현장 안에는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물론 교직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학부모 운영위원회 내지는 학부모회의 이름으로서 조금 더 주체적 성격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공공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 그 주체. 그래서 개별 학부모가 개별 민원 이런 것들을 학부모회를 통해서 해야 되면 저는 회의를 통해서 계속 걸러질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근데 어느 학부모가 학부모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을까요? 이게 일단 뭐 내 아이에 관련된 거라서 내 아이에 관련된 선생님에게 직접 일단 뭐 아까 분노를 비롯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문화 자체를 그렇게 교장 선생님들의 각 개별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소수의 학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많은 분쟁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면 다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호받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일단 학생부 기재 관련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교 그 폭력 관련된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학교 폭력 예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서 정재수 의원님 말씀대로는 변호사들만 바빠질 것이다. 변호사들의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은 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기본권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전교조에서 또 전북 교사노조에서 또 교권 보호관 세 분 나와 계신데 혹시 학부모에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학부모 지부장님으로서 이 세 분에게 드리는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예, 이제 교육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지원센터가 학부모 자치를 지휘하는 시스템으로 좀 전북만이라도 그렇게 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시민권인 정치 참여권 보장과 노동자로서의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전교조는 교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참교육을 위해서 탄생이 됐거든요. 뭐 존재 안 받기, 체벌 안 하기 이런 거요.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선생님들의 어떤 교원단체가 교권 보호만을 주장한다면 일단은 조합원 수가 늘 거예요. 그리고 교원단체끼리 더 경쟁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기본권과 군기법에 보호를 안 받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원단체는 절대로 집단화되면 안 된다. 집단화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선생님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저는 획득하는 데 앞장서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만 들어서는 이게 맞는 말씀이신데 현실은 지금 다른 작은 일들 여기서 작다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하나하나 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물론 그 의미로 보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죠, 예. 그런 사안이라서 현실이라서. 근데 그런 방법이 멀지가 않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자기 자녀를 위한 그 많은 에너지들을 학부모들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좀 투자하자 이 말이거든요, 저는. 예. 그러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 자식만을 위한 그 에너지를 좀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학교를 일단 들여다봐야 돼요. 그 들여다보면 힘이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사가 됐던 학생이 됐던 학교 내 비정규직이 됐던 뭐 급식 조리 종사원 선생님들이 됐던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가 서로 연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 약한 선생님 한 분이 죽도록 일하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선생님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학교를 좋은 일터로 만드는 곳에 학부모들이 좀 더 앞장을 쓴다면 예. 좋은 학교가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학교를 좋은 일터로 만드는 것이 예.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태인들의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뭐 현명한 엄마는 아이가 학교를 다녀왔을 때 뭘 배웠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넌 뭘 질문했어라고 표현을 한다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도 멀고요.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뭐 교사에 대한 목소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는 입학과 더불어서 좀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라고 하는 현장을 이해하는 어떤 기회가 좀 많아져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예,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우리 사회가 모두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학부모가 기본적인 학부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도 잘못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서 학교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학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유급 휴가 제도를 좀 준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와서 하루가 되었든 이틀에 됐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전북 참교육 학부모 장서희 지부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재석 위원장님. 장세희 지부장님이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들께서는 교사의 행정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행정 업무를 덜 해야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나거든요.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노조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제인데요. 정규로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습니다. 의식 있는 교장들이 얼마나 될까 그 서명한 분들을 보니까 내부형 교장 선생님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교장 전담으로 민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교사에서 교장 대신 내부용 교장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내부용 교장 선생님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더 확대해야 하거든요. 전라북도 교육청은 분명히 교육감 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내도 정교조가 목소리를 내도 잘 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사로 시작해서 이제 교감 교장까지 갔잖아요. 네. 그런 과정과 별개로 네. 초빙 내지는 내부용 공모를 통해서 네. 교장이 되는 분들의 어떤 적극성이 더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왜 그 말씀을 여기서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냐면 공모제는 자기가 약속한 걸 행해야 돼요. 공모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 학부모 상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자,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자, 수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승초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학교폭력 업무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공모가 되신 젊은 교장 그 선생님? 전에 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금 40살의 최연소로 되신 분도 예. 있지만 그 전에 되신 분도 업무를 하세요. 업무하면서 수업도 하시고 이런 걸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고 기준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더 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들이 승진 점수에 얽매여 있어서 그 틀을 못 깨는 것 같아 안타깝고 예. 전국교육청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학교 안의 현장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교장의 재량과 권한 아울러서 책임이 뒷받침이 된다면 현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의 적극성을 이제 내부용 공모제 뭐 이런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구정호 정책실장님. 네, 뭐 그 저희가 뭐 교장 선출 보직제, 뭐 내부용 공모제 이거는 전교조의 전통적인 좀 의견이기도 그렇죠. 했으니까요.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이제 참교육 학부모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생기부 기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전교조에서는 이제 우려와 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교권을 침해하는 괘씸한 학생들을 생기부에 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을 기재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송이 제기되고 뭔가 다툼이 발생하고 하면 결국에는 교사가 그 일로 인해서 또 교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송 지원을 교육청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교사가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기부 기재 부분은 교사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저희 교사들이 또 교원 노조가 학교에서 업무 가중이나 소외되는 교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또 이제 교원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이제 교사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각 입장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교육인권센터의 유재복 보호관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교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장세희 지부장님 의견도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기타 현장의 선생님들을 확실하게 교권 침해로부터 지켜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북교사노조의 정재석 위원장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면책한다라는 법안이 초중등교육법 법안이 소위원회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선생님들이 저승사자법이라고 느끼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교조의 김고정호 실장님.
네, 그 서희초 사건 직후에 이제 서울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한 아버지께서 오셔서 내 딸도 똑같이 죽었다. 제발 같이 조사해달라라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사립 기간제 교사로 지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였고요. 또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도 초임 교사가 2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극한 직업이란 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묻혀있던 죽음들을 대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육당국은 이제 그런 교사의 사망 사고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면밀히 진행해서 이것이 개인의 우울증으로 치부되지 않고 원인을 제대로 밝혀서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는 9월 4일은 서희초 선생님의 49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많은 학교들이 재랑 휴업을 하고 잠시 수업을 멈추고 서울에 모여 49제 추모제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예. 저도 함께 올라가서 선생님 영혼의 안식을 빌고 또 돌아와서 교권보호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참 어쩌다 학교가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습니다. 서로 믿고 좀 존중해주면 참 학교처럼 이렇게 재미있고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보람을 느끼는 곳이 될 텐데 좀 안타깝고요. 서로 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교조 전북지부의 김고종호 정책실장,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유재복 교권보호관, 전북교사노조의 정재석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